나마미타불. 덥다 오늘은, 그죠?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내가 쓰는 언어로서 자기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말의 힘. 지금 최근에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말들이 어떤 건지, 어떤 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보면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이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이 쓰는 말투, 골라서 쓰는 단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저 사람은 저렇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어떤가, 나 자신 한번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옛날에 옛날에 양반 두 명이 이제 고기를 사러 갔어요. 옛날에는 고기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A라는 양반이 가서, 어이 백정, 고기 한 건 줘라. 아이고 네 나으리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탁 줬어. 그래 보니까 이제 B라는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백정이 자기보다는 연배가 좀 있고 그래도 양반이니까 존댓말은 못 쓰고 이렇게 얘기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나. 그래서 아이고 나으리 고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탁 줬어. 근데 A 양반이 딱 보니까 B 양반한테 준 거 똑같이 한 근을 달랬는데 자기는 요만한데 B 양반한테 이만큼 주는 거야. 양이 더 많아. 이 백정, 아니 똑같이 한 근이라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주고 저 양반은 저렇게 많이 주냐, 이렇게 하니까 백정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으리는 백정이 드린 거고 이 나으리는 박서방이 드려서 줬습니다. 재밌죠? 근데 이 얘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투를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사람인자, 이렇게 사람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대서 우리 이 현상계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상처가 많은 분들은 어때요? 사람이 싫다, 이렇게 하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그 위로조차도 사람한테 받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으로, 한두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일관화해서 다 밀어내는 부분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쓰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책임감 있게 말하고 때로는 눈처럼 냉정하며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살자. 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이 말은 뭐예요? 경청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을. 상대가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 잘라먹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끝까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막바로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어 나오고 설명이 나온 뒤에 결론이 뒤에 나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경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들으면 어때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 어떤 어투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경청을 잘하라고 하니까 또 어때요?
그 뒤로 말을 안 해. 듣고만 있어. 왜 뭐든지 균형가 좋아해요. 그리고 임금처럼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얘기해라.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거나 얘기를 상대가 얘기할 때 어때요? 말하는 투나 어떤 이렇게 그 강약 조절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총기가 있다. 아, 저 사람은 좀 산만하다. 아, 저 사람은 좀 이런 판단을 우리가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처럼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처럼 얘기하라니까 어이 개 없느냐 하옥시켜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임금님처럼 하라니까 또 거기 세우는 것만 하고 그럴 일은 없겠죠? 참 그럴 일은 없는데 그래 한단 말이지. 그래서 임금님처럼 명확하게 따박따박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그리고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때로는 눈처럼 냉정하며 이 말은 뭐냐? 눈처럼 냉정하다. 이게 냉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감정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눈처럼 냉정하고 때로는 불처럼 뜨거워라 이러거든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살자.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지금 골고루 하라고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생각 있게 말하고 눈처럼 냉정하며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살아라 이렇게 균형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희한하게 하나만 해요.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살아라니까 있고 나무 말은 안 하고 또 임금님처럼 책임감 있게 명확하게 얘기하라니까 지시하는 것만 해. 얘 여봐라 내 이놈 거미 또 눈처럼 냉정하라고 해가 아주 쌀쌀맞게 그냥 막 됐다 고마 됐거든 안 되는데 차차차 이렇게 한다든지 또 불처럼 뜨겁게 살아라니까 맨날 감정에 일하고 그 남은 안 된다 불쌍해서 죽겠다 우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죽이자.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골고루 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업장이다. 무명 중생이다. 근데 저도 막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죽겠는 거예요. 와, 진짜 무명은 생각보다 참 무섭다. 그래서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다시 웃자. 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업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해로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죠. 대부분. 그게 업장인데 뇌회로 쪽으로 보면 어떠냐면 뭔가 해야 돼. 근데 하려니까 어때? 힘들잖아. 생각만 해도. 그러면 에이씨 안 해. 하고 마음을 딱 비워. 그러면 편도체에서 도파민이 팍! 기분 좋아. 하려고 했던 걸 안 하고 마음 비우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나 내가 안 해봤던 거나 원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을 어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려운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면 힘이 드는데 에이씨 안 해. 안 하고 말지 하면 어때요?
편도체에서 도파민이 팍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안 해도 된다. 안심가. 이게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진짜 필요한 일이 있어도 에이씨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편도체에서 그렇게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보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 도파민 막 이러면 내일 계속 먹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이게 업장을 만드는 과정인데 뇌의 기저핵이라고 저 밑에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저핵이라고 있어요. 그 기저핵에 저장이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은 많이 있거든요. 치매 환자. 예. 치매 환자가 보면은 이게 포크인지 숟가락인지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남편인지 와이프인지 아무런 구분을 못해요. 금방 본 것도 금방 얘기해 준 것도 1초 만에 까먹거든요. 사물의 구분도 못하고요. 사람 얼굴 형체도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흐트러져 보이고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뇌의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치매 환자를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기하게 자기가 평소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습관 그대로 이 사람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먹고 토스트를 계란 후라이에서 토스트를 굽고 먹고 산책을 갔다 오고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습관이 딱 잡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불을 켤지도 모르고 가스렌지도 모르고 이게 뭐 도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냉장고인지도 모르고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내두면 그걸 해요. 어떻게 했냐 이러면은 뭘 묻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기저핵에 저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치매 환자 보면 부류가 좀 다르죠. 네. 계속 무슨 소녀처럼 웃어서 너무 예쁜 할머니가 있어요. 계속 막 웃으면서 좋다면서 이러면서 하는 할머니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없이 웃고 짜증내고 주 뜯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치매도 있잖아요. 이게 그 뇌작용에서 기저핵에 이제 저장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 모든 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업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부를 해서 도파민이 빡 나와서 보상이 돼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제 이게 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안 한다 귀차니즘이 이 도파민의 보상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하니까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하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차 힘들어 죽겠어.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복잡해. 에이씨 안 해본다. 그래서 이렇게 기저핵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습관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간단히 간소화시켜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애기한테 이제 기고 있는데 너는 잠재의 시절 너는 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때 애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뛰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나는 안 뛸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이러면 몸이 아프잖아. 그럼 우리 애들 걷는 거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잡고 일어서는 것부터 가르쳐 어이구 잘했다 그리고 이게 됐을 때 한 걸도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보상이거든요 이게. 그렇듯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가르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걸 간소화시키고 쉬운 거. 그래서 하나부터 1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근데 또 중생심이 욕심이 많아. 지는 지금 0의 상태인데 10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벌써 머리에서 가부가 걸려. 에이씨 안 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소화, 내가 내 스스로 간소화시키는 거야.
그럼 1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번만 해볼까? 그러면 그건 되거든요, 1번이. 거기에서 보상이, 도파민이 팍 일어나요. 되네? 그래서 1번을 하고 나면 드디어 2번이 보여요. 그럼 2번 요것만 해볼까? 탁 하면 어때요? 되네? 도파민이 팍! 그렇게 해서 이걸 바꿔나가는 건데, 내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행을 하게 되면 거리두기가 되잖아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 거리두기가 안 되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만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계속 그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하거나.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있고 상대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탁 참나가 거리두기를 딱 해서 딱 지켜보면 어때요?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힘을.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나는 이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나는 그때는 내가 그 관점에 매몰돼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리두기를 딱 해서 보니까 나는 A라는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B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얘기해서 이게 어긋났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 초라해서 남의 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보세요. 내가 남의 욕을 많이 하고 있는지. 평소에 내가 사람이 사는데 욕 안 할 수 없죠. 지하고 관점이 다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어쩌다가 나하고 관점이 맞지 않아서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거하고 내 일상에서 계속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막 계속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초라하기 때문에 남을 욕을 한답니다.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말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말을 곱게 안 하고 계속 거칠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가 많답니다. 근데 사실 화에 대한 본문은 정말 많잖아요. 이 거칠게 말을 하고 화를 내기 때문에 거칠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상대한테도 똥물을 끼얹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화가 나니까 계속 독극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한테 굉장히 안 해요.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을 썼다 하면 알아차리고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한테도 이롭지 않고 상대한테도 이롭지 않고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고 내가 가장 거친 번뇌라고 하잖아요. 화가. 그래서 상대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내 자신을 죽이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되게 꼬였다 하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안함이 많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게 꼬아서 얘기한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구나. 근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좀 베베 꼬아서 내가 얘기한다. 그걸 내가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하면 내가 내 마음 안에 불안함이 많고 두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감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보면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허세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그 말이고 다른 소재가 없고 계속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별 볼일 없어서 그렇대요. 또 우리가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은 본인이 별 볼일 없음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허세를 부릴 때 아이고 와 저러나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속이 많이 비어서 허하구나 이렇게 이제 좋게 봐주는 연민을 봐주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제가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입을 많이 다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허세를 부리고 그건 아닌지. 저는 이렇게 법문을 준비할 때 항상 제 자신을 비춰보거든요. 그 다음에 험한 말로 세상을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은 어때? 세상은 썩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나 말이 거친 거나 다 똑같죠. 남욕하는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세상에 찔려본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민으로 볼 수 있는 마음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될랑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뭐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는데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대화를 하면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도 좋아지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안정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안정감이 많은 사람은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사람 보면 참 칭찬을 많이 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주변의 어떤 일을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내 현주소가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단어를 골라서 쓰고 어떤 어투로 이미 말을 할 때 거기에 감정이 실리잖아요. 거기에 내가 말을 할 때 그 감정을 어떤 걸 실을 건지 한 생각 고요히 해서 긍정을 실을 건지 비난을 실을 건지 짜증을 실을 건지 고요함을 실을 건지 이걸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말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우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때로는 불처럼 정열적으로 뜨거워야 한다. 뜨겁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제가 생각의 늪에 빠진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의 늪에 빠져서 막 호적거리고 있는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또 한 번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앞에 우리가 그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벗어나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죽이니 살리니 좋니 안 좋니 하면 안 돼요. 네. 가끔 어쩌다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일상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렇게 해서 그거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고 내가 어떤 어투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곧바로 내일, 모레, 앞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오늘 이 순간 아까 백정하고 박서방 하고 다르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지나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리셋해서 온화하고 따뜻한 표정과 감정으로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네. 가겠습니다.